일본과 중국의 길고 긴 전쟁의 끝이 보이기 약 5달 전인 1945년 4월 16일, 일본군은 중국에게서 약탈한 막대한 양의 보물을 자신들의 본진으로 가져가려 합니다. 보물들을 육지로 옮기기엔 적의 공격으로부터 위험하기도 했고, 시간이나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었기에 수상경로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갖가지 보물들을 일본군의 수송선 고베마루호에 옮겨 실은 뒤 보물을 지킬 병사 200명과 함께 중국 파양호의 위로 배를 띄웁니다. 그런데 파양호에서 출항했던 고베마루호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고, 그렇게 사라진 고베마루호는 어디에서도 배의 미세한 잔해조차 찾을 수 없이 연기처럼 호련히 없어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간단한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 이번 주제는 파양호 실종 사건입니다. 파양호는 중국 양쯔강 남쪽에 위치한 중국 내에서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넓은 호수에서 고베마루호는 누군가의 목격도 흔적도 없이 어떻게 연기처럼 사라지게 된 것일까요? 일본 정부는 처음에 적대 국가인 중국의 짓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합니다. 하지만 당시 파양호 주변은 모두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몰래 잠입한 중공군이 고베마루호에 탄 병사들을 전부 죽이고 유유히 보물을 다시 챙겨서 나갔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또 고베마루호로부터 적의 공격을 받았다 같은 무전도 받은 적이 없기에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일본 정부는 정식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단을 파견하는데요. 당시 해군 대령이었던 야마시타를 필두로 20명을 함께 현장에 보내 사건에 대해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며칠 후 야마시타 해군 대령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야마시타는 겁에 질린 얼굴이었으며 함께 간 조사대원들은 온데간데 없었고 단신의 몸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그는 자신들은 조사를 위해 파양호로 향했는데 갑자기 정체 모를 검은 안개에 휩싸였고 모든 대원들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으며 찾을 수 없었다. 나만 그곳에서 간신히 빠져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일본 정부는 뭔가 깨림칙함을 느꼈지만 이대로 막대한 양의 보물을 버릴 수 없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하는데요. 파양호 주변의 마을 주민에게 파양호 사건에 대해 협조를 부탁하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 어째서인지 주민들은 파양호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고 모두가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그곳은 악마의 호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민들이 말하길 파양호에는 2000여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내용인 즉슨 파양호 쪽으로 거대한 불빛이 떨어지더니 폭발을 일으켰고 그 일 이후로 호수를 지나다니는 배들이 자주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일본 정부는 계속된 조사에도 끝까지 고베마루의 흔적을 찾지 못했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다시피 과거부터 파양호에서 계속 배들이 실종되었으며 고베마루호 사건 이후인 1960년대 초부터 1980년대까지 이곳을 지나던 배 200여 척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1984년 8월 3일로 특정되는 이 하루라는 기간 동안 무려 13척의 배가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계속된 배들의 실종으로 골머리를 앓던 중국 또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던 중 모든 배가 실종됐던 사건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여러 척의 배가 실종됐던 곳이 노야묘라 불리는 동일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노야묘는 파양호의 넓은 호수 면적이 한순간에 좁아지는 깔때기 모양 같은 구간이었는데요. 이런 노야묘의 지형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사건의 원인이라 주장하는 두 가지 설이 제기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신빙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유속과 풍속의 문제입니다. 노야묘는 한순간에 강의 면적이 좁아지는 탓에 다른 곳보다 유속과 풍속이 빨라 거기서 발생되는 소용돌이에 인해 한순간에 배가 빨려 들어가 실종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곳의 좁은 길목에서는 엄청난 강풍이 불기도 하는데 이 강풍 때문에 잔잔한 호수에 파도가 일기도 한다 합니다. 이 파도에 배가 부딪히고 휘청거리면서 중심을 잃게 되고 흔들리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배는 면적에 비례해 자신의 무게보다 수배 혹은 수십 배 달하는 무게의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 충격은 곧 배 파손과 침몰을 가져오고 이게 실종 사건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기된 원인은 검은 안개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는데요. 강바닥에 미친 지하에 마그마가 있고 그 마그마에 의해 생겨나온 가스가 위로 올라오면서 기포를 만들어냈는데 기포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검은 안개가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강 밑바닥에 높은 온도와 수면의 차가운 물이 대류 현상을 일으키며 배가 침몰됐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주장 모두 증거를 뒷받침할 하나의 증거가 부족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사라진 배의 잔해나 실려있던 화물의 유실품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론 징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중국의 지질학 박사는 노야묘 일대의 강바닥은 모두 석회암 지대로 물에 잘 녹기 때문에
호수 바닥에 석회암이 녹아서 생긴 많은 동굴과 틈이 있으며 이 틈으로 선박의 잔해나 배에 실려있던 보물들이 다 빨려 들어갔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8년에 파양호 일대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와 강의 바닥을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조사를 하게 되는데, 조사 결과 강 바닥에는 그 어떠한 동굴이나 틈도 없었고 배의 잔해로 보이는 것이나 보물 같은 유실품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유력한 심증은 여럿 있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게 되어 아직까지도 사건은 미스테리이며, 현재까지 중국에선 파양호의 삼각지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현대의 과학으로도 밝힐 수 없는 파양호에서 일어났던 연쇄적인 배들의 실종 사건, 사라진 배와 사람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